네, 그 공약 3가지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 1호 공약이 성장 공약입니다. 네. 555 공약이죠. 그게 뭐냐면 초격차 과학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네. 1등, 2등 격차가 좁으면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지만 1등, 2등의 격차가 한껏 벌어져서 초격차를 유지하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이거든요. 네. 다른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만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경제 5대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너무 좋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게 제 1호 공약인 555 공약이고요. 네. 노래도 있어요. 노래? 오 예. 노래가요? 예, 555 필승 코리아.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약이 청년 공약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사회에서 고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5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가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출할 때 딱 부딪히는 불공정한 대학 입시, 의전원, 로스쿨, 네. 그리고 취업 청탁 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군대 문제, 세 번째가 주거 문제, 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연금에 대한 개혁 문제, 네. 그 다음에 또 5번째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다 공약들을 다 냈어요. 대학에서는 수시 전면 폐지, 전체 학생들 중에서 10%는 사회적인 약자인 예를 들면 농어촌 전형 같은 것으로 하고 10%는 특기생, 그리고 나머지 80%에 한해서 절반은 수능으로 뽑고 나머지 절반은 수능과 내신으로 뽑으면 꼭 서울에 있는 학생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시가 없어지면서 기회의 사다리가 없어졌잖아요. 그 안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겁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검정고사 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로스쿨 졸업생들과 같은 조건으로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실력이 더 좋으면 로스쿨 졸업생을 물리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제도도 허물지 않으면서 사시 부활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전원 전면 폐지,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 의대로 다시 다 돌아갔어요. 원래 바라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는 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해서 일벌백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군대 문제도 지금의 징집하는 인원을 반으로 줄여서 부사관을 뽑는 거죠. 근데 그게 전력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해군 대위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저만 군대 갔다 왔네. 대선 후보 중에. 그런 네. 거 되게 못하게 생기셨는데 은근히 하신다. 장교와 수병만 있으면 배를 못 움직여요. 배를 움직이는 거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사관들이 배를 움직입니다. 전력 강화가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게 이제 군대에 대한 공약인 거죠. 그다음 또 세 번째는 그 주거에 대한 건데요.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고안한 방법이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일단은 집값의 80%를 대출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기본 금리를 적용을 하면 최하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목돈이 없으니 첫 15년은 이자만 내도 되는 거치기관, 그 다음에 나머지 3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가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90년대생이 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 제 매니저가 9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예. 이날 애가 운전을 하는데 정신이 나갔더라고. 지금 현재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낸 다음에 정작 65세가 돼서 받을 때가 됐을 때 나라에서는 줄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대로 놓아두는 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보통 대선 후보들이 말 안 하는 공약이거든요. 표 떨어질까 봐.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고 청년들은 4, 50년 후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고, 근데 이걸 꺼내야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고 1년이라도 빨리 해야지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째가 보육에 대한 거잖아요.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전일제 초등학교 공공보육시설의 퍼센티지를 70%까지 넓히는 것.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값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각 지자체마다 만들겠다. 그게 제 5가지 청년 공약입니다. 남은 세 번째 공약. 세 번째. 예. 힘드세요? 아니요, 세 번째를 고르기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하나만 더 하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거든요. 뭐 하고 싶으셨는지 그것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코로나, 복지, 국방, 외교. 나 코로나랑 외교 중에 너 뭐 듣고 싶냐?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그래? 지금 저도 엄청 듣고 싶습니다. 외교도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문제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과학 방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여론 동향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의 정치 방역이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나라의 방역 실력이 그 나라의 국력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도 지키지만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네.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방역 공무원이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 거기에 겹치는 사람들에게 2, 3일 뒤에 문자 보내서 검사받으라 이러거든요. 네. 2, 3일 동안 어디를 또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더 확산되죠.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앱이 발달을 해 있어서요. 거기 보면 자기 동선이 기록이 되고 정부는 그걸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앱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정부의 확진자 동선 데이터가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확진자와 겹쳤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돼서 바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바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아직도 불충분한데 확진자 10,000명, 위중증자 2,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치료할 수 있도록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요. 백신 주권 국가가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만든 백신이 최초로 임상 3상에 들어간 게 한 개 있습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경주를 해서 백신 주권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잘된 방역 시스템들을 만들고 전 국민들이 대비를 하고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원주율부터 그리고 선생님의 여러 가지 또 계획들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대선 운동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할 시간? 그런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열 선생님만의 공약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원래 이 공권력이 있고 힘이 세잖아요. 자칫 정부가 내가 일반 국민보다 더 똑똑하고 더 아는 것도 많고 내가 국민을 이끄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에 빠지면은 개인의 이런 창의나 이런 자율 또 자유 이런 것을 억압하게 되기 때문에 소위 개인기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워. 우리가 왜 축구를 할 때도 말이에요. 영국의 무슨 EPL이다 그러면 메뉴 하면은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의 집합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하나하나의 개인기가 뛰어나야 돼. 국가가 좀 간섭하지 않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율과 창의와 이런 거를 10분 발휘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기가 정말 뛰어난 나라를 만드는 거야. 경제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네. 발전하지 말라 그래도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이 있는 팀인데 관중도 많이 올 것이고 네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광고하면은 물건도 잘 팔릴 것이고 정부가 국민보다 더 똑똑하고 낫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 부가가치 돈 버는 거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 개인과 기업이 하는 거지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자꾸 시시콜콜 관여 안 하는 거야. 도와주기만 하는 거야 뒤에서. 두 번째는 국가는 이제 국민을 보호를 해야 돼. 그죠? 그러려고 국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줘야 돼요. 그걸 뭐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도 하고 쓰이는 용어는 다양한데 네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국가가 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속에서 이 나라가 국격이 있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존경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주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어떤 입장을 좀 명확하게 가져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인권 뭐 이런 데 있어서 발전한 선진국들과 우리가 공동의 보조를 취하고 우리가 이제 무역 뭐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지원을 또 해줘야 된다고 네.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네. 오늘 진짜 되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까지 공부까지 가르쳐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들 자기 하나가 대한민국 최고의 능력을 다들 간직하고 있거든. 네. 그거를 잘 발굴을 해서 네. 가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못 하더라도 네. 자신감 가져요. 아. 아니 그래도 잘 풀었잖아요 오늘. 아니, 이 정도의 지적 능력이면 못할 게 없어. 그럼 그러니까 이 정도면